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띠시죠, 띠. 자, 예.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참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또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좀, 풍모가, 이렇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우리가 선입관이라서 그런지. 그게 참, 대통령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인데, 그것도 이제 어디 지물포 아저씨 같잖아요, 지물포? 어디 지물포 아저씨 같아. 그냥 여러 가지 자영업 중에서 지물포가 딱 어울릴 것 같아. 얼굴이 약간 지물포 아저씨. 도배 같은 거 할 것 같은, 도배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지물포 아저씨 같은 느낌이더라. 예. 아무튼 대통령 같지는 않아요. 예, 대통령 같지는 않은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담에 정상회의 안 간다. 호주도 안 간다. 그러면서 이제 MBC고 JTBC고 아주 그냥 난리를 나더라고요. 이재명이 또 그거 보호하려고. 이재명만 안 가는 게 아니고, 다 안 가는 건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참 그런 거 보면은 좌파하고 우파는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 좌파는 남이 안 가니까 나도 안 간다 이 개념이지만 우파는 뭐예요? 남이 안 가니까 나는 가야지. 이게 우파잖아. 그치? 난 마인드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지금 내가 이재명이면, 그렇지. 이시바도 안 가고, 호주 총리도 안 가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왜?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한테 이쁘게 보여야지. 그리고 또 내가 또 혹시나 가서 또 무슨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까? 나 같으면 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이게, 이시바도 안 가고, 호주 총리도 안 가고, 그런 뉴질랜드만 간다면서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얼굴을 비춰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더더욱이나, 나토 회원국 앞에서, 사실 우리가 좀, 목소리도 좀 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 관련돼가지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하는 거에 대해서, 이란 또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린 또 솔직히 북한이라는 어떤 그런 당사국이 있잖아. 이란 핵 문제 관련돼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나름대로는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왜? 북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막 좀 이렇게 어떤 무게감을 보이면서 나토 회원국 앞에 가지고 솔직히 푼돈이잖아. 돈도 좀 쓴다고 그러고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못 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시바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일본. 그 사람이 일본의 유승민이래요. 그러니까 절대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운이 좋아가지고, 자민당 내 유승민 같은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유승민은 절대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잖아, 우리는. 우파는 절대 유승민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시바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자민당 내 유승민인데, 당선이, 총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인상도 그렇고, 하는 짓도, 취미가 무슨 군안목이고, 이상한 거 하고, 독특하더라고요. 오타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개인 재테크에 능하다 그러고, 그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미없는 사람이야. 예. 인상도 좀 별로잖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일본 총리가 저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나서가지고, 특히 트럼프 앞에서 가령이라도 긴다면서, 가령이라도 길고 국익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면서 말로는. 근데 이제 와서, 왜 참석을 안 하냔 말이야, 그거를. 더더군다나 경쟁 국가들, 리더들이 안 온다 그러면 더더욱 가가지고, 한국의 위상을 얼마나 좋아, 지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서, 나토 회원국한테 가가지고, 무기라도 좀 팔아오든지, 세일즈를 해가지고. 얼마나 좋냐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이거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는 참 보면 좌파하고 우파의 차이, 이 마인드셋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라든지 JTBC, MBC도 만약에 그게 우파 언론이고 이랬으면 대통령이 이럴 때라도 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가야 된다. 특히나 일본이 안 간다 그러잖냐. 그럼 더더욱 가야 된다.
이런 논조로 어떻게 보면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일본도 안 가고 호주도 안 가니까 우리도 안 가도 된다는 식으로. 뭐 하는 짓이야? 응? 항상 그 생각의 눈높이가 그 하향 평준화야. 응? 항상 하향 평준화. 남보다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 마치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갈 때도 후진국의 고속도로가 어딨냐? 선진국에서 있는 거지. 독일이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우토반이 있는 거지. 후진국에서 무슨 고속도로가 있냐는 식으로 해서 이 후진국과 비교하니까 고속도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남이 못하면 그 못하는 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니까 학부모로 따지면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지. 잘하는 사람을 이 눈높이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걸 얘기를 하니까 되지가 않는 거야. 저는 그게 불만인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이재명이가 뜻이 소위 얘기해서 좀 본인이 막 안 간다고 하더라도 옆에 참모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냐고. 그 참모들이야말로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정치공학적이고 국제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진짜 완전히 가면은 훨씬 더 국익을 위해서 훨씬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놈 하나 없이 그냥 가기 싫으시니까 이거 있잖아. 이 좌파놈들 잘하는 거. 답답하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참 안타까운 기회인데 아깝네요. 지금이라도 좀, 뜻이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왜 안 가는지 약간 이유가 지금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인가 남아공화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지금 회담하면서 봉변을 한번 당했잖아. 그 나라에서 백인들 학살한 어떤 것 때문에 추궁을 당했잖아요. 백인들을 살해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아공 내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추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교적인 결례겠지, 결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는 상대 국가란 이 국가 수반이 소위 얘기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누구야 그거 마크롱한테도 그렇게 예를 들어 마크롱이 페이스북인가 X에다가 이렇게 뭐 때문에 간 것일 것이다 트럼프가 G7 하다 말다 자기 나라로 복귀한 거는 이란 때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바로 반격을 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항상 보면 트럼프는 마크롱은 틀리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쫑을 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일단 그 사람이 폐부를 찌르는 쫑을 딱 주는 게 아주 특기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특기인데 남아공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제 이재명을 만나면 저는 분명히 대북 송금에 관련돼서 추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적 리스크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같은 거는 본인하고 관련된 건 없으니까 다 국내적인 거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남아공에서의 백인 피살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국하고 관련된 거 있잖아. 특히 미국법과 관련된 거,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대북 송금은 큰 거거든. 제가 사실 대선 레이스 중에서도 트럼프가 사실 그 대북 송금 문제는 건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것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됐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지금 같은 추세 같으면 저는 이란 지금 정권 교체한다는 이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소위 얘기해서 이란이라는 멀쩡한 나라를 멀쩡하진 않지 핵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를 지금 폭격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핵시설을 다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있는 정권을 지금 뒤집어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게 트럼프가 갖고 있는 공화당의 정책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원래는 뭐냐면 특히 이번에 마가의 정신은 뭐냐면
다른 나라한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라에 신경 쓰자. 이게 원래 어떻게 지금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고립주의. 응?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퍼스트, 응? 그러니까 미국 제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이 이익이 되는 짓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그런 개념이면 이란도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원래는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란도 개입하고 어떻게 보면 남아공 관련돼서도 그렇게 개입하는 것 중에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권이야. 그리고 국제범죄. 그러니까 인권, 국제범죄,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그 독재. 그러니까 국가 정체가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독재 정권이라든지, 그런 거일 때는 트럼프가 개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 이란 하메네이 정권 같은 것도 그렇고, 남아공 같은 경우도 그렇게 솔직히 소위 얘기해서 뭐 국제 인권의 어떤 침해를 당한다든지, 그 국제적인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여지없이 지적을 하는 거야. 여지없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뭐랄까요? 그 금기지 본인만의 탑인 거야.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내 사전에서는 이런 건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저도 예측하기를 하면 좋은데, 이란 같은 경우도 자유이란으로 만들어주면 참 좋은데, 트럼프가 개입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마가의 정신이 상대 국가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거나 내정에 간섭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 나라가 뭐 독재 국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여 안 하고 싶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는 이 독재 국가, 특히 그 독재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정체제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공산좌파, 그러니까 이 좌파에 대해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신정체제라든지 좌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념에 반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뭐 신정, 알라신을 대리해서 본인들이 뭐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이건 청교도 정신에 어긋난다. 종교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인 거지.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정교 일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교 일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청교도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독실한 기독교 신앙, 거기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퓨리타니즘, 청교도 정신, 이게 상당히 독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다른 나라의 어떤 언론, 특히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마치 뭐 상당히 뭐 광적인 사람, 그리고 뭔가 약간 좀 상식적이지 못하거나 뭔가 약간 좀 악마주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완전히 반대야.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뭐 술, 담배는 물론이거냐, 뭐 몸에 안 좋은 것도 그렇지만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려고 하지 않는 되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준법 정신 투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도가 났는데도 그 빚 다 갚았잖아. 응? 자기가 부도 2번 났는데 그 빚 다 갚았어요. 떼먹지 않고 다 갚았단 말이야.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그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트럼프는 이란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청교도 정신에 어긋나는, 특히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 이 정권은 내려앉혀야 된다. 내려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상식에 이건 상식이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여지없이 그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인드가 저는 강하다는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예, 봤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국가일 때 얘기해. 일반적인 국가일 때. 그 국가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말도 안 되는 어떤 국제법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여지없이 그 국가의 어떤 권위를 무너뜨린다든가 또는 정권을 무너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하는 것이 트럼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이란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정권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개인적 신념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냥 본인들이 그냥 가식적인 뭐 독재, 반독재, 뭐 이런 어떤 개념, 뭐 러시아를 뭐 막고 뭐 이런 북한 뭐 얘기 안 한다, 우리 악의 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얼마나 예를 들면 이란 국민들이 이 신정체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느냐. 특히나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 수많은 자원, 석유, 뭐 천연가스, 이 엄청난 자원을 깔고 앉아가지고 제대로만 관리가 되면 이 국민들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상한 정부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피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이건 불합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게 만약에 거기서 막 예를 들면 뭐 국민이고 뭐고 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남미 같이 뭐 베네수엘라니 뭐니 다 흥청망청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소수의 어떤 독재자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들은 다 압제에 막 이렇게 허덕이면서 인권을 막 유린당하고 이런 모습에 있어서 트럼프는 거기에 결연히 일어나서 그 국가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란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어떤 언론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트럼프가 그냥 없어도 될 전쟁을 막 하고 그리고 이란이 막 피해자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특히 YTN하고 지금 연합뉴스 같은 거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아요, 막. 응? 이란을 무슨 왜 도와줘? 그리고 지금 뭐 시민단체들 막 들고 일어나서 뭐 이란 뭐 옹호하고 앉았더라고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 하는 놈들이. 하여간에 왜 그 국민들의 인권이 이렇게 유린되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냐 이거야. 응? 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하고의 어떤 개인 면담에서 상당히 각오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일단 대북 송금 문제는 트럼프가 봤을 때 너무나 괘씸한 문제야. 예.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잖아요. 예. 유엔 안보리 그리고 그게 본인이 무슨 뭔 대단히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지사 주제에 왜 자기가 대북 송금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트럼프 같으면 이렇게 물어볼거든. 왜 했냐? 왜 북한에다가 했냐? 그러면 뭐 밑에 뭐 부지사가 했다 그러면 트럼프 뭐랄 것 같아요? 장난치냐 지금? 아니 부지사가 하는 걸 지금 지사가 몰랐어?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도 남은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트럼프가 얼마나 짭짭거리면서 얘기하겠어요 그거를. 말이 되냐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거기서 이재명이 뭐라 그럴 거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얘기할 방법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주변 측근들이 아마 그런 제언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걸 물어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쫄아가지고 안 간다는 것 자체가 간단히가 그건 끝났다. 오히려 그런 걸 물어볼 탑이라도 본인이 그걸 정정당당하게 가서 맞춰야지. 어떻게 지금 5년 동안 대통령 노릇을 할 텐데 그거를 뭐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5년 했을 거는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지금 트럼프 아주 4년 남았는데. 응?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율도 얼마나 높아지는데, 다음 아마 JD 벤스가 또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또 할 거라고.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다시, 정권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JD 벤스가 그걸 이어가면 그렇게 또 대통령이 될 거야, 제가 봤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재명이도 그렇고 지금 김정은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지금 쪽도 못 쓰고 있잖아요. 완전히 벌벌벌 떨고 있잖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뭘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걔네들이 계속 이러고 있을 때니까 얼마나 좋냐고.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넘어가지 않고 이런 걸 지금 얼마나 걱정했어요. 친중 정권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친중이란 말을 조금이라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막 빌빌 피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피할 거야? 응? 그냥 처음에 빨리 때려맞고 말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더 심한 거 가지고도 추궁할 수도 있어요.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너 요즘 너 뭐 이전에 친중 짓거리하고 돌아다녔다면서 뭐 이런 얘기 다 그냥 면접에서 물어보려고 그럴 거야.
당신 미국하고 중국 중에서 어디 좋아하냐? 응? 너 어디 좋아해? 네 별명이 찌시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놀리면서 그럴 거야. 응? 뭐 심지어는 뭐 너 형수한테 욕도 했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미친놈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말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패륜적인 일을 한다거나 뭐 술을 먹고 음주를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예. 그런 게 없는 사람이야.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그런 사람도, 형이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기 때문에 본인도 술 일절 안 마시는 정도의 금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당부드리는 거는 당부가 아니라 제가 예측하건데 이번에 아마 나토 정상회담에 안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즉 대북 송금권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